이제 오늘 굉장히 주말이고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은 저 여기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어쨌든 하는 네.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최선을 저는 다할 거고. 네. 요즘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또 공부해보는 그림책 테라피라는 것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미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림책 테라피를 주제로 해서 많은 다양한 모임과 강의를 해오신 우리 심선민 작가님과 함께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그림책 테라피 주제별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상처받은 내 안의 내면 아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기억이라는 큰 어떤 기억의 틀 안에 이제 내면 아이라는 게 있었고,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가 돼야 잘 우뚝 서야 나하고의 관계에 비롯해서 타인과도 잘 관계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내가 좀 우뚝 서야 내 아이하고도 좀 관계를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초기 기억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하고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예. 어떤 식으로 그림책을 만나고 그 그림책을 통해서 좀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됐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려볼게요.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 내면 아이라는 것을 육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은 퇴행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돌파한다는 게 너무 버거울 때는 다시 어린 시절로 자꾸 돌아가서 성장을 거부하거나 멈추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이라든지 네, 피터팬 뭐 신드롬. 어른 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쵸.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걸 극복하려면 사실 마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네. 초기 기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금 말씀 안 드렸던 부분들을 네. 조금 한번 추가로 말씀드려볼게요. 초기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아들러의 그 개인 심리학에 네. 이제 있는 그 상담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초기 기억은 보통 한 5세부터 한 10세 이전에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나 자신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 그 측면에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근데 제가 초기 기억이 떠올라서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주변에 뭐 어른들, 뭐 부모님 또는 뭐 형제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그거 잘못된 기억이야. 너 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거짓된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초기 기억은 왜곡이 됐던 그렇지 않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곡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왜곡되게 기억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왜곡하게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왜곡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좀 나한테 크게 느껴졌던 어떤 뭐 상황이라던가 환경의 뭔가를 해석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사실 여부보다는 잘못되었을지라도 네.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기 기억을 회상을 해 본 다음에 이제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here and 지금 now라는 여기.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요즘에 왜 흔히 그 욜로라는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개념하고 좀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여기라는 게 지금을 즐겨,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해, 뭐 이제 이런 개념. 근데 상담에서의 지금 여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여기서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욜로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현실에만 충족을 하는 것이라면은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here and now는 비록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항상 그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굉장히 주말이고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은 여기잖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어쨌든 하는 네.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최선을 저는 다할 거고 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우리가 그림책 테라피가 됐건 뭐 이런 상담 기법이 됐건 많은 분들이 좀 내면 아이를 마주하고 또 초기 기억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마주했을 때 5개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5단계요. 네, 오늘은 그거를 잠깐 좀 설명을 한번 네네. 드려볼까 해요. 펄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네, 펄스. 펄스라는 심리학자는 심리적인 성숙을 얻기 위해서 이제 5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신경증 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파 껍질을 한 단계 한 단계 벗기는 과정으로 얘기를 해요.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그 칼 로저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상담하게 돼가죠. 인간 중심 좀 치료 접근법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심리학자도 이 변화 단계 모형을 이제 5개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면 아이를 만나고 초기 기억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만났을 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굴곡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게 뭔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1단계는 허위책 숙고전 단계. 그냥 그런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책 테라피라고 하면 그림책으로 뭔가 심리를 치유할 수 있다고? 나 관심 없어. 뭐 이제 이런 단계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하셨잖아요. 그림책이 어른들이 보는 책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1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단계는 공포증 또는 뭐 숙고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좀 직면하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림책 뭐 그게 뭘 이랬는데 직면을 하면서 그때 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알아차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엄마 마중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막 펑펑 울고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고 또 대표님도 아버지의 꿈을 읽고 막 베개에 얼굴을 맞대고 이제 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직면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뭔가 직면했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좀 난처하죠. 이때는 오히려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좀 불편한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초기 기억을 통해서 내가 이거 왜 안 거야? 차라리 몰라도 될걸? 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3단계는 난국증 또는 뭐 준비 단계. 내 욕구를 뭔가 이제 나타내려고 하고 이때 내가 직면했고 이때 나의 어떤 심정도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뭔가를 이제 조금 알아차리는 단계인데 그러면서 막 두렵기도 하고 뭔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오히려 더 숨고 싶고 좀 회피하고 싶고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때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저희 부모님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환경이 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몰랐으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더 회피하고 싶고 좀 억누르고 싶은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한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드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단계는 내적 파열증 또는 행동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에서 분명히 뭔가 억압하고 뭐 차단했던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내적으로 좀 파열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괜찮은 행동일까?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들면서 오히려 더 숨고 싶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이제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폭발증. 그다음에 유지 단계입니다. 폭발증은 말 그대로 이제 정말 드디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욕구라던가 그런 좀 불편했던 감정들이 폭발이 되면서 성숙한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한 10년, 20년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고 꾸준히 좀 나 자신하고 좀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장수탕 성녀님이라는 책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책이죠. 베티나 굉장히 작가님. 재미있는 책이고요. 아주 유쾌한 책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랑 이렇게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고 거기서 이제 야구르트 빨대 쭉 꽂아서 먹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굉장히 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림책이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이 그림책을 볼 때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였을 때 이렇게 엄마랑 목욕탕 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특별했던 수강생분이 계셔서 그분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 책을 함께 읽고서는 정말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서 네. 이 재밌는 걸 가지고. 네, 아, 왜 우실까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끼어있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50대 되신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왜 남아선호 사상 네. 오빠랑 동생은 학교를 가고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고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아. 일찍 하셨던 분이셨는데 보면 할머니가 네. 등장을 하는데 선녀 할머니. 네, 이 할머니가 그 날개를 못 찾아서 네, 결국에 하늘로 못 올라가는 인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늙어버리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분은 요 선녀의 모습과 자기를 이렇게 투영했던 거죠. 이 선녀를 통해서 네.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군요. 네,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능력도 있고 장점도 있는 사람인데 오빠들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갔고 그다음에 일찍 결혼하고 또 남편 뒷바라지 하고 뭐 아이 이렇게 돌보고 하면서 아, 이 나이까지 왔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날개를 잃어버린 할머니처럼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림책이 참 매력이 그러네요. 다양하죠. 아이들을 위한 책이고 분명히 재밌는 요소가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한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좀 바라보고 있었구나. 재밌는 측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자신의 직면을 했고 수업이라던가 상담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이 지금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극복하고 방송대에 네. 진학을 하셨어요. 아. 학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고 또 꾸준하게 자신의 역량이라던가 그런 강점을 개발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좀 찾아가고 계시거든요. 네. 날개를 찾아가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거를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의 사례세요. 이분은 어떤 사례였냐면 요 너 왜 울어? 네, 를 해드리면 코트 입어. 코트 입어. 어우, 단어네. 네. 외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코트 입어. 느낌표가 있어요. 네, 이미 느낌표가 있어요. 장화 어딨니? 어. 그다음에 어서 가서 장화 찾아와. 계속 이제 거의 명령으로 쭉쭉쭉. 훈련소 조교네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이 아이는 정말 나가고 싶은 걸까? 외출을 하고 싶은 걸까? 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제 명령을 하고 있고 외출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 열지 마. 엄마 아직 준비 다 안 한 거 몰라? 아까 이제 막 다 얘기했죠. 이미 너 장화 신어이라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네. 또 지금 막상 준비가 안 됐대요. 야, 너 엄마 지금 준비도 안 되는데 문 여는 거야? 이런 어. 어떤 톤이에요. 네. 찔리네요, 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울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이 책 제목처럼 너 왜 울어? 울만한 상황을 다 본인이 만들어 놓고 너 왜 울어? 좀 이제 울 일이냐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물론 저도 사실 굉장히 찔리는 책이에요. 클래스에 참여하셨던 40대 이제 남성분이 굉장히 좀 엄한 가정 환경에서 이제 자라셨던 분이셨고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셨대요. 아이고야.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자는 굉장히 강해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제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 그다음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우시면 너 왜 울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3번만 울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제목만 보고서는 그분이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분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이제 감정을 좀 존중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방식을 자기 아이한테 좀 그렇죠. 대물림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차리셨던 거죠. 그래서 나도 내 부모님한테 감정을 수용받지 못하는 게 싫었는데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아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네. 계속해서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 기억을 통한 내면 아이를 발견한다는 게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어쨌든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이 남아 있다면 그걸 좀 해결해야 내가 내 아이한테 좀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대표님 딱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모습이 저는 뭔가요? 잔? 잔, 네. 그 모양을 먼저 좀 보는 편이고요. 네, 그쵸. 이 잔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네. 분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이제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떨 때는 하얀색 잔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게 전경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어떨 때는 이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서 이게 전경이 되면 얘는 네.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내 전경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다만 연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떤 전경을 내가 미리 좀 볼까를 우리가 좀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게 되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초점을 좀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주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말이고, 주말을 즐겨야 될 내 어떤 전경으로 본다면, 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네. 나 억울해. 이 주말을 반납했어. 이렇게 이게 진심이 생각할 담겨 있는 거예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쨌든간 네. 오늘 이 상황을 이제 전경으로 보고 그래도 내가 어쨌든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내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네. 또 좋은 어떤 내용들 전달할 수 있다면 이제 좋구나라는 걸 전경으로 본다는 네.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위대한 정신 승리 같습니다. 마음의 근육도 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우리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대면하고 알아갈수록 그 아이를 잘 토닥토닥 달래주면서 격려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 퇴행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작가님, 저도 내면 아이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음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림책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네. 청각으로 내면 아이를 느낄 수 있는 노래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너무 해드릴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586 세대는 많이 아시는 노래인데 김민기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네. 토크 여성 듀오 현경과 영애님이 음. 이제 발표하셔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한 아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이런 가사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어릴 적 추억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내면 아이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윤선님 앨범에 실려있는 아름다운 사람 좋아하는데요. 저는 내면 아이를 만나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사를 이렇게 바꾸거든요. 네.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를 제 이름을 넣어요. 아름다운 그이는 정준이여라.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시죠. 네. 아름다운 그이는 선민이여라. 네. 네, 쑥스럽네요. 네. 그래서 발딛고 있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